안녕하세요,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인 각 구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각 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하는데, 과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보시면요, 이 각 구에서 말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요, 소유권 보존이 있습니다. 보존은 최초의 등기이죠. 토지든 건물이든 처음 생겼을 때 이 보존이라는 표현을 써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있죠. 소유권자, 즉 주체의 변경이죠. A에서 B로 변경될 때 완전 틀린 사항으로 바뀌었죠. 소유권 이전이라 합니다. 소유권의 변경도 이 각 구에 등기하죠. 가령 이 B라는 사람이 주소가 바뀌었다, 또는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소유권의 변경이 되겠죠.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유권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각 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말소가 있을 수 있겠죠. 등기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그 원인이 없어졌다든지, 등기된 사항이 무효라든지 취소가 됐다든지, 그렇다면 이 등기를 말소하죠. 지우죠. 최선까지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실 거니까, 이 가등기는 이제 여튼 현재 효력은 없지만 장래에 그 순위 유지를 위한 것이야 하는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유권에 관한 이 처분 제한 등기가 있을 수 있겠죠. 가령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기관에서 하는 압류라든지, 경매 개시 결정이라든지, 또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등의 처분 제한 내용, 이러한 모든 내용을 총칭하는 것 다 포함됐죠. 그죠? 다 포함된 것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은 각 구란에 기재가 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등기사항 지명서 각 구는요, 이 표제부와는 다릅니다. 표제부는 토지의 표제부, 건물의 표제부, 집합 건물의 표제부 달리 형성되고 있는데, 각 구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이든 집합 건물 등기부이든 모두 각 구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내용이 표제부와는 다르게 순위 번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기재가 되어지고 있고, 그 번호, 이 순위 번호를 기재할 때 표제부는 주등기만으로 표시하죠. 이 주등기의 내용은 1번, 2번, 3번, 4번 같은 주된 등기 내용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연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등기 각 구는요, 부기 등기를 두고 있습니다. 해서 가령 소유권의 변경 내용 중에서 4번 소유자가 주소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4의 1로 등기를 하고, 또는 4의 2로 등기를 하고, 이런 등의 부기 등기를 통해서 기존 순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실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은 그 소멸 사유, 소유권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실성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컨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전됐다면 마지막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권이 없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실선을 끊지 않습니다. 즉 삭선을 끊지 않고 그대로 A, B, C, D라는 소유권자를 등기 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자를 확인할 때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마지막 사람이
현재 소유자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의 내용을 처음 보는 분이 볼 때에는 전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네, 소유권자가 맞네,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현재 소유자는 항상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사람,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사항은 현재 효력 없는 사항, 실선으로 모두 끄어집니다. 그래서 각구란에서 우리 소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전 소유자도 그 이력이 남아있는 것이야 라고 알 수 있고, 소유권 외의 사항은 효력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 효력이 없다면 실선으로 인해서 전부 현재 효력 없는 것이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소멸이 되어도, 즉 소유권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실선을 끊지 않고 있고 계속 남겨두는 이유가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갔다고 할 때, 우리가 보는 현재 소유자는 C라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이 권리의 추정력이 인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볼 때 A에서 B로 넘어가서 둘 간의 매매가 있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등기를 B가 취득했네, 그러면 B가 소유권자일 것이야. 이 상태에서 C가 B가 소유권자일 것이야 라는 추정을 해서 C로 등기를 하게 되죠. 외부에서 볼 때 제3자는 C가 현재 소유자일 것이야 라는 추정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추정이 깨진다면 A라는 사람이 나는 너한테 등기 넘긴 적이 없어, 이렇게 반대 사실을 증명한다면 추정은 깨지죠. 진정한 A의 소유권자가 B를 상대로 너 잘못된 등기했으니까, 위조했으니까 말소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C라는 너는 진정한 소유권 없는 B라는 사람과 계약한 무효의 계약이니까 네 등기도 없애 라고 요구되겠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인 A가 지어지고 없다면 새롭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A라는 사람이 실선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C, D를 말소하면 A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각구의 소유권자는요, 이렇게 실선을 끊지 않는 이유는 공신력이 불인정되기 때문에 소유권 회복의 여지 등을 두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있더라도 우리는 각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는 것이야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요, 이 소유권 보존부터 압류 등까지 전부 아우르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최종 마지막 소유권자가 현재 소유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기부의 내용을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개별적 권리관계를 확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만 보시고 가고, 구체적인 그 개별적 권리의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지명에서 각구란 순위 번호가 보입니다. 등기의 목적이 보이고, 접수가 보이고, 등기 원인이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게 실선 꺼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니까 실선이 꺼진 게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번 등기죠. 근데 2번 등기 보니까 2의 1로 해서 이 실선 꺼진 주소가 이 밑에 등기되어 있네요. 등기의 목적과 그 원인을 확인하니까 기존 2번 소유권자가 이경매인데 주체 이경매는 그대로이고 주소가 변경되었죠. 이걸 우리는 소유권의 변경이랍니다. 그중 소유권자 등기 명의인이죠, 그죠? 이 경매에 대한 주소가 변경되었죠. 표시의 변경, 정거랍니다. 전입했겠죠, 그죠?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1, 이게 유효한 등기일 것이야 라고 추정하면 될 것 같고, 그 순위번호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2에
1로 가죠. 부기 번호를 붙인다. 이게 부기 등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순위를 볼 때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는 이 경매, 주소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변경된 원인은 전입을 해서 주소 변경을 했다 하는 거. 그 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순위번호 1번, 2번, 2의 1, 3번, 그리고 4번, 5번이 있으면 등기된 순서대로 순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마지막 소유권 변경이 된 게 현재 소유자를 했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보존이 있죠. 최초의 등기, 건물을 신축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학습할 테니까 우선은 등기부의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를 보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소유권 보존, 이 일경매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신축을 했구나, 건물을 지어서 등기를 했구나, 그렇다면 대장이 있을 것이야 라는 확인을 할 것이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삼고 이렇게 첫 번째 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에 매매라는 게 보이네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1경매는 2경매에게 2016년 4월 10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5월 10일쯤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했을 것이야. 그래서 그 번호는 2번이지만 현재 소유자는 2경매일 것이야 라는 추정. 그 이후에 보니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 경매는 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주소를 이전했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이 가등기가 보이네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랍니다. 매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의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등기부의 구성을 보시면 이 세 번째 보니까 소유권의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를 할 때에는 항상 현재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경매와 이 상경매라는 사람은 둘 간의 매매 계약에 관한 등기를 했을 것이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등기는요, 앞에 갖다 붙었죠.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효력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일 뿐이지 소유권 변경된 게 아니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볼 때 가등기는 현재 효력 없다, 이후에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하는 것이야 라는 정도만 아시고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등기가 되어 있네요. 압류를 보니까 권리자가 국가이고 처분청은 창원세무서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가압류도 보입니다. 채권자 사경매, 부산지방법원에 가압류 결정했답니다. 2016년 6월 11일. 우리 등기를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과 이전뿐이죠. 최고고 마지막 소유자는 마지막 소유권 이전을 받은 이런 이경매가 되는 것이고,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현재 효력이 없지만 향후에 순위 보존을 위한 효력일 것이야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소유권을 받은 이 경매는 주소 변경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경매에 대한 가등기가 있고, 그리고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모두 효력이 있는 등기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각구를 볼 때, 아, 현재의 소유자는 이 경매일 것이야 라는 추정을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주소 변경을 했고, 이 친구와 계약한 상경매가 가등기를 했고, 이 경매가 현재 압류 상태이네, 가압류도 있네 하는 상태, 권리의 추정력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할 때는 이 경매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처분 제한에 등기인 가등기, 압류, 가압류 모두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경매에서는 별도로 소멸될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경매가 소유권자니까 이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가구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등기부를 통해서 같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사항 지면서 가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학습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